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8년도 1회 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41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별 제10차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 했는데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4번에 맨 끝에 줄에 전면 재분류하였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전면 재분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분류를 유지했다. 기존 분류를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고쳐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단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서비스 분야 등급에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종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리을번에 임상심리사 2급하고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벌써 이름만 들어봐도 자격 제한이 있을 것 같죠. 얘네들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해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43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1번에 필요한 시기, 한시적 이런 말 있으면 민간 직업 정보예요. 민간 직업 정보. 그리고 2번에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얘가 공공 직업 정보예요. 그리고 임의적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민간 직업 정보고, 그리고 공공 직업 정보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유료로 제공된다 민간이고, 공공 직업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어진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44번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한 바 있는데 생복산수공이죠. 생복산수공 이렇게 해서 산업 결정 방법과 반드시 비교를 해 놓으시라고 했는데 생복산수공이란 무엇이냐면 1번에 나와 있는 거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 세 세세 분류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산은 4번에 나와 있네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했고, 수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뭐 수차례 한 바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은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나와요. 주관식에 자주 나오니까 주관식 나올 때 3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문제은행이라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만만한 거 3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45번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이 틀리게 연결된 거 했는데 우리가 1번에 관리자나 전문가는
제4 직능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 직능 수준을 필요로 해요. 대신 4번에 단순 노무자는 제1 직능 수준이라고 했었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거, 군인은 예전에는 직능 수준과 무관하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군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얘만 좀 틀려.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세 개, 관리자, 전문가, 단순 노무자, 군인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해요. 답은 딱 3번이죠. 정말 자주 나오는데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예요. 맞추셔야죠 꼭. 46번. 등록 민간 자격의 상세한 종목별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은 무엇이냐? PQR이에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HRD는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고, 3번에 일모아는 일자리에 관계한 사이트예요. 그리고 4번에 career.or.kr 있는데 지금 커리어.or이라는 이런 사이트는 없고요. 커리어 그리고 go.kr go.k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커리어넷이라는 거예요. 진로 정보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 단편적으로 외워두세요. 47번. 한국직업사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강도는 무엇이냐? 한국직업사전 중에서 부가직업에 해당되는 거죠.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거 우리 수차례 했었어요. 부가직업 해당되는 거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거기서 작업 강도에 대한 거예요. 작업 강도는 흔히 5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주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보통 작업, 네 번째가 힘든 작업,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직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가벼운 작업이라 하는 거는 최고 4kg 정도의, 아무리 무거워도 4kg 정도예요. 그 다음에는 보통 대부분은 어떤 장부라든지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거죠. 그럼 가벼운 작업은 뭐냐? 최고 8kg, 아무리 무거워도 8kg 정도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작업은 최고 20kg 들고, 그리고 10kg 정도를 빈번히 들어 올린다. 이게 보통 작업이에요. 힘든 작업은 뭐예요? 최고 40kg 들고, 그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주 힘든 작업은 뭐냐면 최고 40kg 이상을 들고, 그리고 똑같아요. 힘든 작업이랑 20kg 정도를 빈번히 들어 올린다. 이게 작업 강도니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최고 40kg 들어 올리고 20kg 빈번히 힘든 작업 3번이 해당되겠죠? 외우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48번. 직업정보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설문지 작성법, 이중 질문은 피해야 되겠죠? 이번에 조사 주제와 관련 있는 문항 줄여야 되겠죠?
당연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번 민감한 질문을 앞에 배치한다? 처음부터? 그렇죠. 설문지인데 무슨 성취도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민감한 질문은 뒤에 배치한다. 그리고 4번에 질문 형식을 다양화한다. 쉽죠? 49번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재 취업 가능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였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잠재 취업 가능자라고 한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만 15세 이상 인구요.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걸 고용률이라고 해요. 이거 잘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용률하고 취업률이 다르거든요. 취업률은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예요. 즉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인데 취업률은요. 취업률은 우리가 경제에서 노동시장론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취업률이죠. 그러니까 취업률은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취업률이다. 고용률과 취업률을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3번에 취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가 아니에요. 1시간 이상 일한 자면 취업자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취업자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처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두 번째는 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서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도 취업자로 처리를 해요. 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직업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어떤 일시적인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교육, 노사분규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일시휴직자. 다시 말해서 취업자의 종류. 첫 번째,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두 번째는 18시간 이상 일한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월급을 갖지 않는 무급 가족 종사자. 월급 받지 않는 무급가족 종사자 이렇게 되면 되고 세 번째 취업자의 종류가 어떤 병이라든지 노사분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직업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일시휴직자 얘네들은 취업자로 취급을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저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예요. 당근이죠. 50번 한국직업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는데 한국직업전망은 2001년부터 발간된 게 아니라 1999년부터 이렇게 경년제로 2년 주기로 발간되어진다. 그 다음에 한국직업전망의 수록직업 선정기준은 한국표준직업이라고 했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아니라 여기 한국 고용직업분류예요.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에 근거한다. 표준직업분류의 세 분류가 아니라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에 근거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3번
직업에 대한 고용 전망은 감소, 다소 감소, 다소 증가, 증가, 4개 구간이다? 아니다. 여기 뭐 상식적으로 봐도 빠졌잖아요. 감소, 다소 감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현상 유지가 있어야죠. 현상 유지. 현상 유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4번에 이런 거를 근무 환경으로 서술한다. 4번 정답이네요. 51번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는데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용 안정 사업에 해당되겠죠? 이런 상식이니까. 52번 한국 직업사전에 부가직업 정보 중 부가직업 정보 또 나왔네요. 부가직업 정보 정육숙직 짝짝짝 자유관조 표표표 중에서 숙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까 했던 작업 강도와 숙련 기간은 주관식에도 출제되어진 바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숙련 기간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거는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수습교육 등의 기간을 숙련기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숙련기간은 보기 1번에 취업 전의 교육 및 훈련 기간도 포함되어지고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자격, 면허, 취득, 교육 기간, 훈련 기간이 역시 해당되어진다. 취업 전에 하는 교육 훈련 기간 또는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 기간이 모두 숙련 기간에 해당되어지는데 단지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이런 거는 향상훈련이라고 하거든요.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해당되어지지 않는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숙련기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숙련기간에 9가지 수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숙련기간은 1에서 9 수준까지 존재를 한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5 수준으로 잡았어요. 5 수준은 어떤 경우냐면 6개월을 초과해서 1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5 수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5 수준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시면 되니까 6 수준은 뭐겠어요? 1년을 초과해서 2년 이하 이렇게 하면 되고 7 수준은 2년을 초과해서 4년 이하가 해당되어질 것이고 8 수준은 4년을 초과해서 10년 이하면 8수준이다. 9수준은 뭐냐? 10년을 초과하면 9수준이겠죠. 이렇게. 그냥 저절로 외워지죠. 5수준만 외워놓으면. 그럼 5수준 이하, 아래가 4수준이니까 4수준은 어떠냐?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하면 4수준이고 3수준은 1개월을 초과해서 3개월 이하면 3수준이고요. 그리고 2수준은 무엇이냐? 2수준은 시범 후 30일 이하, 그러니까 한 달 이하라는 얘기겠죠. 30일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수준은 뭐냐면 시범 정도를 보이는 거, 시범 정도가 1수준이다. 그래서 기본을 5수준으로 외워놓으면 나머지 1수준에서 9수준까지 모두 외우는데 지장이 없으시고 숙련기간의 정의는 보기 3번에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 수습교육 등의 기간을 의미하며 취업 전의 교육훈련,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모두 포함하는데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는 거지 평균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 훈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해요. 53번. 직업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거. 직업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거. 이거는 거의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1번, 2번 모두 되는데 3번에 직업 정보를 통해 과거의 직업 정보 아니죠. 직업 정보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거예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거지. 과거에 대한 의미는 어, 진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54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했는데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원칙을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라고 한다.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수 직업 종사자 한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밤에는 대리운전을 뛴다.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해서 주관식에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쓰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취수저라고 있었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 그래서 취업시간은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 1번은 틀렸죠. 나머지 2번이 수입 우선의 원칙, 3번이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 4번이 바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다취수조. 그리고 정의도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중요해요. 55번.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 훈련이 적합 훈련 과정을 인정받으려면 소정 일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거기 맞는 거 찾아보니까 답이 1번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56번. 워크넷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편적인 거예요. 2번이 틀렸어요. 기업 회원은 워크넷에서 인재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허위 구인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라는 것이 틀렸어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했는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갖고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57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에 대한 다음 표에 가로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배웠었죠. 하나 이상의 장소 그리고 기업 집단 단위, 기업체 단위, 그리고 활동 유형 단위, 그 다음에 단일 장소, 지역 단위, 사업체 단위.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외워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이상 산업활동, 단일 산업활동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외웠어요. 하, 기, 활이다. 하나 이상의 장소는 기업, 집단 단위, 기업체 단위, 그리고 활동 유형 단위, 그리고 단지사다. 단일 장소는 지역 단위, 그 다음에 사업체 단위 이렇게 했었으니까 가로에 맞는 것은 활동 유형 단위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다. 58번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 조사를 통해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면접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보기 1번에 질문지 숙지하고 있어야죠. 2번에 응답자 친숙한 분위기 형성, 관계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이 틀렸네요. 개방형 질문일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요약해서 기록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응답자가 답한 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59번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이것도 전에 한번 했었는데 BPI 직업 선호도 검사는 L형과 S형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L형과 S형이 있다 했는데 L형은 long, S형은 short 해서 시간이 없는 사람은 S형 흥미 검사만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흥미, 성격, 생활사 검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은 이렇게 나오는데 성격 검사에는 빅5 검사가 성격 5요인 검사가 활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성격 중에서도 외향성이냐, 호감성이냐, 성실성이냐, 정서적 불안정성이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냐, 외호성정경 역시 주관식에 나왔던 거다.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하고 생활사 검사는 대독가야 학예 운종직, 대독가야 학예 운종직 이렇게 외웠어요. 대독가야 학예 운종직 해서 대는 대인관계 지향, 그 다음에 독립심, 가족 친화, 야망, 학업 성취, 예술성, 운동선호, 종교성, 직무 만족 이렇게 했다. 대인관계 지향, 독립심, 가족 친화, 야망, 학업 성취, 예술성, 운동선호, 종교성, 직무 만족 이렇게 했다. 60번 직업정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직업정보는 전문가가 분석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직업정보 제공 시는 이용자 수준에 맞춰야 되겠죠. 당연히 보는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더럽게 어려운 내용을 갖다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3번에 명확한 목표 세워야 되겠죠. 직업정보 제공 직업의 장점만을 아니죠.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지 장점만을 하면 낚시질이라고 했었죠. 4번 정답이에요. 강의진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